자,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화사해졌는데, 근데 이 얼굴이 작은 사람들하고 말이죠. 네. 방송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최욱, 김호준, 최강욱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아,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죠? 저보다 더 작은 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작진 않은데요 보면. 무슨 말을 이런 예. 자, 오늘 내부자들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소개해야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은 상큼 발랄 네. 그리고 또 뭘까요? 지적인 어떤 우수함도 오. 있고 깡도 있고 감사합니다. 많은 걸 겸비한 이지은 위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작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핫한 인물이 됐는데요. 듬직하죠. 믿음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 못할 고충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인데 변호사 일을 못해서 요즘 돈을 못 벌고 계시는. 집에서 눈치 보느라고 사모님 눈치 보느라고 요즘 마음이 좀 힘듭니다. 김기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요즘에 뭐 이제 입맛도 없어졌고 막 이제 좀 다시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네. 변호사도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의뢰가 잘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바쁘셔서 변호사 업을 하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거기에다 이제 박정훈 대령님 아, 사건 그렇죠.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거 할 여력이 많이 없죠 지금. 예. 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존에 하던 사건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본인 유튜브 있거든. 정의규현 TV라고 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후원 계좌를 하나 팔아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 겁니다 이제. 네. 예, 저도 일단 계좌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 얼마나 되세요? 지금 한 8만 정도 되는 것 셉니다.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 셉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어디 갖다 댈 게 아니구나.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지은 TV 살짝 갖다 대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아까 아침 이슬 작곡가이자 네. 학전 우리 대표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SBS에서 뒷것 김민기에서 특집 코너를 많이 해서 이제 김민기 선생님에 대해서 재조명을 많이 하던데요. 우리 시대 진짜 위대한 별입니다. 네. 큰 어른이 영면에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김민기 선생님 아침 이슬 노래는 뭐 다 알 것 같고 네. 상록수, 뭐 친구, 봉우리 뭐 등등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있고 또 학전에 수많은 연극 배우들 배출을 했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표님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시지를 페북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시대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모르시죠? 김민기 선생님이 조금 세대가 좀 달라서. 근데 아침 이슬 노래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예. 네. 저도 상록수도 노래로만. 네, 근데 네.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마 삶 자체가 아름다웠고 네. 나서기보다는 늘 뒤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자, 김민기 선생님 고인의 명복 다시 한번 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코너 다뤄봐 할 텐데 코너명을 저희가 이제 내부자들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저희 제작진들이 정한 겁니다. 네. 의견을 두 분 물어본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또 김기현 변호사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네. 누구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알고 그리고 저희 심층적으로 콕콕 집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최혜병 또 특검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분 같아서 그리고 또
이지은 위원장님은 그래도 명색이 네. 당의 원외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내부 사정도 좀 알고 네. 또 2부에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승찬 의원, 김용민 네. 의원 이런 의원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네. 그런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좀 듣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네. 그래서 정치 현안들도 좀 내부자가 네. 이제 우리 이지은 위원장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다 싶어서 내부자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너명 어떤지 의견 좀 주시고요. 별도 코너를 나는 하고 싶다. 나는 그냥 묻어갈 수 없다. 이지은 위원장이 바로 탄소 같은 여자 이거를 나는 별도 코너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네. 의견을 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무슨 의미인지. 저의 야심작입니다. 탄소 같은 여자. 저도 이제 산소 같은 여자가 되고 싶지만 저희 때는 이제 O2 산소 같은 네. 여자 이영애가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 산소 같은 여자가 되고 싶지만 시대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여자는 뭐냐면 뭐 같아요? 딱 들었을 때. 탄소요? 요즘 뭐 탄소 중립 뭐 그렇죠. 네. 탄핵 소추를 같이 하고 싶은 여자. 야. 네. 아, 지금 또 국회 안에서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바깥에서는 탄핵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전 국민들이 헌법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안 나죠. 8년 전에 탄핵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을 펴서 탄핵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장관이 탄핵 기각이 됐어요. 아니면 검사 탄핵 또 뭐 여러 가지 외국은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 또 탄핵의 종류나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대성을 해보자. 이야 좋다. 네. 아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너 시간에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요. 아 좋다. 네. 좋아. 그래서 저의 코너 제가 그래서 탄소 같은 여자 이지은. 집에 저 처박아놨던 헌법책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런 거를 공부해서 자기가 의견을 내는 사람 패널을 처음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니 사실은 네. 제목이 내부자들인데 그 우리 김기현 그 변호사님은 그야말로 정말 내부자가 맞잖아요. 네. 정말 아주 핵심 그 내부 안에서 계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내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밀리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이러다가 경찰 내부 많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네. 내가 좀 밀리겠는데 이러다 잘리면 아, 네.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이 사건 하나뿐이잖아요. 그래도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겸손하기까지. 저는 뭐 하나도 해병대, 둘도 해병대 이거라. 어. 딴 얘기 나오면 좀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평소에 뭐 생각 가진 거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소통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들하고. 알겠습니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너는 그래서 1부는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하고 2부는 이제 초대 손님 한 분씩 정치인들 모시고 오늘은 이제 부승찬 의원, 다음 주는 정청래 의원. 네. 예, 정청래 의원하고 이재은 위원장하고 마포 갑을이라 한 식구입니다. 네, 마포 남매. 남매. 아 네. 그러네요. 제가 많이 손해죠. 남매. 네. 좀 그렇긴 하네요. 네. 확실해.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은 정치인들 모시고 2부는 그런 식으로 정치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방송인데. 저는 사실은 네. 그 전에 제가 선거 운동할 때 박시연 TV에 나와서 네. 굉장히 후원금도 많이 받고 이지은 TV도 많이 알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낙선이 되는 바람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 인사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오면서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TV에서만 뵙다 보니까 너무 멋있고 정말 정의롭고 해서 응원하고 싶고 뵙고 싶었는데
같이 코너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야, 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밥을 많이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아유, 변호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김규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사실 최혜병 사건 위주가 아니라 100%그 얘기만 지금까지 해오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이렇게 고정으로 좀 제안을 주셨을 때도 뭐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내가 이제 최혜병 사건 말고도 뭐 다른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 가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많이 어떻게든 한번 잘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공익제보자 이야기 이전에 네. 제가 이제 김기현 변호사 방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재현 아.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마련된 거거든.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뭔 오.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게 김기현 변호사에서 이제 나중에 아.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공교롭게 이렇게 됐고요. 많은 분들 응원 두 분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오늘 뭐 우리 멤버십 후원회원들 중심으로 좀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사실 핫한 이슈가 김건희 수사건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는 메인 요리니까 일단 부승찬 의원 나오면 네, 네. 그때 털어보기로 하고요. 네. 먼저 오늘 좀 재밌는 걸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재현 위원장님이 나는 굉장히 기획력이 좋으시더라고. 이 정도면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감히 시도를 안 해보는 영역인데 탁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 저한테 AI가 요즘에 이제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현안을 가지고 AI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걸 좀 다루고 싶다 아이디어를 딱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를 그걸 자기가 준비해 보겠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들고 나왔습니까? 오늘? 생각지도 아니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안 잘리기 위해서 바람을 하고 이게 원외위원장으로서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국회의원이 되면 여기저기서 네. 불러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저를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 그동안에 원외위원장 저희 방송에 많이 모셔봤거든요. 그동안에 네. 수많은 사람 지금 떠오르는데 이 정도로 준비성 있는 분들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다른 원외위원장 다 잊으세요. 네. 이지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가 경찰 공무원 생활을 23년을 해왔는데 특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가? 술 먹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맨날 보고를 하라고 하고 검사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그죠? 저뭐 짧게 했습니다. 네. 맨날 보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고는 모든 게 주구장창 보고. 하는데 네. 이 보고가 대통령한테 다 모이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면 뭐하냐.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열심히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해서 대통령한테까지 갔는데 뭔가 그럴듯한 지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AI한테 보고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AI한테 보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네. 호우 대처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사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것 같아요. 기억나죠? 네. 이거는. 예, 저기 딱 나오네요. 16자인데요.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그러니까요. 저렇게 딱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호우 대처 관련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뭐라고 지시해야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네. 어떻게 나옵니까? 자, 한번 AI 5초 답변 만에. 내용. 네. 5초 만에 5초 만에 다다다다다닥 나오는데 그쵸. 보여주시기 자, 바랍니다. 한번 어떤 보여주십시오. 내용이 나오는지. 네. 자, 볼까요? 행안부 장관 각 장관별로 네, 네. 해야 할 역할이 딱 와. 네. 적시를 했구나. 근데 아주 정확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그다음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피해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호체계 확립. 이거 딱 정확하거든요. 제가 행안부 산하 경찰청이잖아요. 그러네요. 국방부는 군 인력 및 장비 지원 준비 태세 유지, 필요시 신속한 구조 및 복구 작업 지원. 야. 정확하고 환경부 장관 수질 오염 방지 및 하천 범람 대비책 마련, 댐 및 저수지 수위 관리 철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안전 점검, 산사태 위험 지역 모니터링 및 대비책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비상 대기 태세 유지, 이재민 대상 의료 서비스 및 심리 지원 준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경지 및 축산시설 피해 최소화 대책, 수확물 보호 및 농가 지원 방안 수립.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 네. 이렇게까지는 와, 또 따로 있어요? 하지도 못했을 이야, 거예요. 대단한데. 우리 기상 예측 정확도 제고 및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점검, 통신 인프라 뭐 확보 저런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야, 그러네. 막 끊기고 이러니까. 네.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연안 지역 및 어항 시설 안전 대책 수립, 선박 대피 및 해양 안전 조치 이행. 이게 다다다다다 5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설도 있어. 그래, 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예. 사람보다 낫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아니, 일단 예. 맨날 판사 검사를 AI로 대체해야 된다고 예. 이제 막 그런 나오잖아요. 예. 그 대통령도 대체가 되겠네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보다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야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 5초 만에 저 아니 대답이 우리 진짜 이 나오는데. 코너를 살려야 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야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 국민의힘 쪽 여권 뭐 장관이 이렇게 했어. 네. 뭐 당 대표가 이런 걸 했어. 근데 AI 답변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딱 맞아요. 비교해주면 네. 그 자기들 검색해 볼 거 아니야 AI 네, 들어가갖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야 아, 좋아지겠네. 그걸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AI한테 물어라도 봐라.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 이거보단 낫지 않겠냐. 야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현안 관련해서 AI 대통령, AI 국회의원, AI 영부인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예. 이 사람들은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것과 또 현재의 진짜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 좀 비교를 이거 좋은데요? 해보려고 합니다. 명품백 그것도 좀 물어봤긴 했죠. 네. 네, 사실은 그게 너무 궁금한 아, 그래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유모 행정관이 나타났잖아요. 네. 유모 행정관이 나타나서 사실은 영부인이 갖다 주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갖다 줬습니다. 이래서 이제 소위 깜빡 행정관이라고도 하던데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김 여사는 이제 이 자기 부하 직원한테 자신의 책임을 미룰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 기회에 음. 김 여사를 한번 도와줘 보자. 음. 우리 AI는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공무원의 부인은 시민에게 명품백을 받아서는 안 되고 받으면 즉시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 공무원의 부인은 명품백을 이미 받았고 돌려주지 않은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렇다면 이 부인이 자신이 명품백을 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부하에게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건 김건희가 미리 알았으면 이거 대처했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김 여사를 위해서 한번 네. 대신 물어봐 줬거든요. 예. 예. 뭐라고 네. 나왔습니까? 자, 뭐라고 아유, 나왔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다 진짜. AI 답변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AI 답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매우 민감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은 높은 도덕성과 참령성을 유지해야 하며 부적절한 선물을 받거나 보관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대응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죠? 네, 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지 설명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즉시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거를 딱 보는데 네. 되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이제 속일 수 있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도 변호사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속으로 막 부하한테 미루십시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보는 순간 제가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어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그러네요. 네, 그런 답변을 주더라고요. 진짜 어디까지 대처할 수 있을까 AI가. 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AI 영부인에게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너 재밌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멋지다. 네.
자, 두 분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슈퍼챗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그 얘기 예.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최혜병 사안 관련해서 네. 이제 뭐 금요일 날 청문회도 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대략 큰 줄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또 뭐 이종호 등장했고 뭐 삼부토건 얘기 나오고 네. 해서 아 이게 진짜 정권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는데 좀 그동안에 여기 안 해왔던 얘기들 예. 그리고 좀 어떻게 지금 뭐 제가 들어보니까 신변 위협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른 방송에서 안 했던 거 좀 알려주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진짜 공개를 안 하고 싶었는데 예.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다들. 네. 특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최혜병의 이제 유가족 분들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불송치 됐을 때 빠져나갔을 때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앞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분들을 더 이상 제가 못 뵐 것 같은 거예요. 박정은 대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됐어요. 네. 이게 되고 나니까는 이제 막 온갖 군데서 이제 막 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뭐 음해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 그러니까 메시지로 힘들었죠. 공격할 게 없으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네, 거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나쁜 그런 거지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막상 당해 보니까 이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입맛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기도 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뭐 변호사 사무실 앞에도 막 저 기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예, 제가 한 3, 4일 동안 사무실을 못 갔어요, 출근을. 왜냐면 이제 직원분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뭔 일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막 아침부터 기자님들이 앞에 와갖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래갖고 전 재택근무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럼 또 못 이렇게 갔죠. 막 예. 협박을 하거나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분 통해 가지고 연락이 들었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쪽에서 이제 굉장한 지금 적개심을 품고 있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도 들어왔는데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조심해라. 이렇게 왔고 그 얘기를 듣고 좀 불안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 중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 나도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까지 지금 이렇게 혹시나 이해가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같이 좀 참여해서 권익위 신변보호 요청 곧 착수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아는 분들이 조언을 주시는 게 너 혼자 이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아는 뭐 참여연대라든가 호루라기 재단 뭐 이런 공익 제보자를 도와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쪽을 소개해 주셔갖고 제가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신변보호 신청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 같아요. 그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요. 신청을 권익위가 받아들여야 할 텐데 하도 이상한 집단이어서 요즘에.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권익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뉴스만 봐도 권익위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이 받아들여질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일단 당장 제 코가 석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을 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신청이 이루어지면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궁금했던 건 사실 그거거든요. 공익 제보자 신고자 이렇게 나선 때 박정훈 대령이 어떤 그 반응을 보였을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다른 데서는 아마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반응 보이셨나요? 맞습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 대령님한테 이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뭐 이걸
공개할 생각이 없었고 하니까 모든 걸 비밀로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단톡방 보도 막 이런 게 나가고 공개됐을 때 되게 많이 놀라셨죠. 예, 굉장히 놀랐고 가서 이때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령님 그 거기 나오는 C 변호사가 접니다. 사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굉장히 놀라시면서 막 이제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다 들으시고는 그래 뭐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가라. 당당하게 지금까지 김기현 변호사 보면서 나도 굉장히 그 당당한 모습 막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위축돼 보이고 안 좋아 보인다. 잘못이 없고 거짓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본인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 대통령 경로서를 처음 얘기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박대령 보고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자라고. 본인 빠져나가려고 대통령 경로서를 만들어낸다. 그때 굉장히 외롭고 힘드셨대요. 본인 동료들 그걸 다 같이 들었던 동료들조차도 그 기억 안 난다면서 막 부인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 통해서 하고 뭐 본인도 이제 잘못이 없으니 당당하게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힘을 내고 당당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힘을 얻고 다시 그러니까 좀 그 수스리게 됐습니다. 포7 대대장도 지금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들 같이 알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예. 그리고 거의 분위기가 왕따시키는 분위기. 그렇죠. 거의 왕따. 그 아들도 못 만나게 하고. 네. 막. 말도 안 걸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임성근 사단장이 그동안에 뱉어놨던 말 중에 번복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임성근 사단 뉴스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 때 자기가 사실 다르게 말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정하는 진술서를 법사위에 냈다 하더라고요. 이제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에 위증 선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청문회 때 현장에서 들었고 반박을 하려고 했던 근데 반박을 하지는 않았던 그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단톡방 저를 포함한 그 멤버들 그분들이 이제 작년 3월에 포항에서 열렸던 그 상륙작전 그 훈련 행사에 참관을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장경태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초대한 거 아니냐 저 사람들.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다 내가 초대한 게 아니고 그 사령부에서 초대한 맞아요. 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몇 시간 있다가 김기환 사령관이 편지 보내오면서 내가 한 거 아니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거의 진실 게임이 돼버렸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도 그때 초청장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받았던 것 같은데 임성근 사단장 명의로 돼 있었던 것 같고 그 단톡방에서 저희 초대한 선배가 임성근 사단장이랑 친하잖아요. 그 선배도 임성근이 초청해 주는 거다. 나는 임성근한테 얘기해가지고 쫙 이렇게 받는 거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가는 거야. 사단장 직접 초청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년 전이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박을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다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하려고 하지 말았거든요. 근데 할 걸 그랬어요 그때. 임성근 사단장 역시 제 기억이 맞잖아요 그게. 임성근 사단장이 초청을 했거든요. 임성근 사단장 오늘 인정을 했어요. 알아봤더니 자기가 초대한 게 맞다. 멋쟁이 해병 단톡방 멤버들. 아니 저는 그게 자기가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을 초청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민간인은 8명인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초청장이 나가면 당연히 저도 이제 뭐 한 몇십 명을 초대를 해도 이게 몇백 명이 아닌 이상은 누구를 초청하는지 내 이름으로 초청하는 사람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8명 중에 5명이 저희잖아요. 오늘 인정했어요. 임성근 사단장. 자기가 직접 참모한테 이 5명 지시해서 초청한 거 맞다고. 이제 와서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뭔가 다른 데서 나왔거나 들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지금 바꾼 게 아닌가. 이분을 보면은 일단은 부인하고 보시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그때 그 문자. 예, 문자도 댓글팀 그 네. 현장에서 이 딱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거를 말을 계속 바꾸더라고. 예. 나는 그 저희 검사 네, 네. 그 외사촌이라는 예, 이라고 예. 하잖아요. 박철환 고검 네. 검사라고 하던데 예. 광주에 문자를 보내기만 했고 답변을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다가 네. 나중에 이게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네. 받았고 그다음에 전화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수정을 했죠. 예, 예. 뭔가 캥기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딱 보면 근데 일단 뭐 보면 이제 눈막 맨날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면서 맞아요. 하면서 이제 네. 일단 부인하시고 뭐 네. 그다음에 뭐 인정할 뭐가 걸릴 것 같으면 인정하고 이런 건데 근데 솔직히 해병대에서 사단장이면 거의 넘버 2잖아요. 네. 사령관의 3스타니까. 네. 그리고 저도 해병대 출신이고 굉장히 이제 높은 분이고 하는데 아니, 전혀 장군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품이나 품격 이런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지켰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질질 않았죠. 예, 오지도 네. 지금 그거 하나 않았겠지만. 물어볼게. 김계한 사령관 있잖아요 해병대. 예. 그 양반 지금 증인 그 출석 안 하잖아요 청문회 예. 때. 이게 지금 중간에 끼어갖고 일부러 지금 자리를 계속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박정훈 대령님 6차 공판 내일 재판 날이거든요. 네. 또 안 나온대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나오면 서로 예. 뭔가 하나가 또 들통나거든. 네. 예. 아무리 입을 맞추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 또 자기는 또 뭔가 좀 그래도 그 피해 가려고 하는 네.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공범들 간에는 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들통이 나게 돼 있거든. 맞습니다. 막 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네요. 유경험자 같은 느낌. 네. 그동안 다 무혐의로 잘 피해왔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이준희 이장님 그 메신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네. 김기현 변호사가 뭐 민주당 쪽 총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박정훈 네. 대령 변호인인데 공익 신고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네, 등등으로 계속 이상하게 지금 네. 막 때리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저는-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그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뭐 조배숙 의원도 그렇고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공천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가 일부러 민주당 쪽에 가까운 증언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 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침 또 정청래 위원장님이 딱 거기서 잘라 주셔가지고, 예. 네, 근데 아니, 또 되게 당당하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냥. 그냥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네. 예, 그 사실은 저는 근데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하도 저를 때리고 이러시니까 맞으면 불안해요 이게 막상.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너 국정원이랑 기무사 이런 데서 네 뒤를 캐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뭐 혹시나 지금 뭐 과거에 잘못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그냥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낫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예, 아니 그 아는 변호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뭐가 나올진 저도 모르니까는 그냥 뭐 불안하고 또 이제 권성동 의원이면 막 이런 분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좀 귀가 얇거든요. 계속 보다 보니까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가?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청문회 때도 초반에 조배석 의원이나 이런 분 질의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이게 좀 이분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탐색전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저녁쯤부터는 그냥 저도 그냥 막 저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초반에도 누가 그랬죠? 유상범 네. 유상범. 유상범 예. 네, 의원님이신가요? 간사. 네, 그분이 그러셨나요? 원래 그냥 참고인으로 나오시려고 했었는데 예. 증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되게 당당하게 저 증인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예. 와 너무 멋있었어요. 예. 네. 그건 뭐 제가 사실 원래 하려 그랬었어요. 아. 예, 증인 요청 제가 원래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아니, 네. 증인하면 또 발언권이 많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네. 저번 청문회 때 그 법사위 처음 청문회 네. 때 선서도 안 하고 막 증언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야 네. 뭐라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증언하고 나도 한다. 네. 네. 저기 장관님, 이종섭 장관님 이런 분들도 하시죠 좀. 예, 약간 그렇게 하려고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비밀번호 자기의 핸드폰 네, 기억도 네. 못한다. 그러니까요. 뭐 그 양반이 술을 좋아하시나요?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 이제 안 되죠. 그 02800에 7070 말라왔던 그 번호 네, 네. 그 원희룡 측과 장관 측과하고 통화했던 업무 지시했던 뭐 이런 정황들도 드러났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청문회 네.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는데 새롭게 드러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그때 지켜보시면서 뭐 느낌은 어땠습니까? 청문회 과정. 뭐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드러나가지고 네. 사실 뭐 아주 새로운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 수학이라면 임성근 댓글팀의 정체가 좀 밝혀졌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검사가 참여했을까? 이것도 좀 그렇죠. 의혹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골프 3부는 없었다. 없었다. 너무 웃겼어 그거. 3부 이제 3부 토건으로 자연스럽게 네. 예. 이어집니다. 그 얘기는. 그거는 3부 토건일 수밖에 없어요.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3부 토건하면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종호와 3부 토건 김건희 이 라인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종호가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로비의 핵심이구나 파- 이 생각이 이 들더라고요.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뭐 아무튼 예. 재판이 다 뭐,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네. 김건희 씨한테 오히려 그렇죠. 더 그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디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떻게 되는지 완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이종호 씨를 잘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매우 것 신경이 같고요. 쓰이겠죠. 그쵸. 예. 그 얘기들 뭐 단톡방 멤버들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었고. 음. 예.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궁금하죠.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경호처 직원 송모 씨 예. 뭐 이렇게 이제 관계 있다는 얘기는 대략 했는데 굉장히 각별한 관계로 보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송호정 선배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오랫동안 알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송 선배하고 이종호 선배는 또 급속도로 가까워진 일종의 사업 얘기를 하면서 사업 그렇게 된 때문에. 것이고, 예. 그러면 사업 얘기하면서 삼부토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인 줄 제가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제 만났느냐, 뭐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거 확인해 달라고 제가 이제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예.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경호처 송 네. 씨하고 임성근하고는 가까운 거는 뭐 그거는 그렇죠. 빼박이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니까. 근데 송 씨하고 또 이종호하고는 또 사업 측면 때문에 음.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로 그렇죠. 유지했었다. 예. 그러면 뭐 대충 짐작은 되네요. 예. 어떤 그분 관계인지는. 나이도 좀 비슷하시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도. 음. 그래서 뭐 이종호 선배도 뭐 포스타 그래 좋다 사성장군 가자 음. 하고 뭐 그리고 저한테도 내년에 사성장군 발표난다 어. 뭐 이런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의심이 뭐냐면 이종호 씨가 있잖아요. 그 외곽에 비선 실세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네, 여러 네. 인사 로비를 했다는 맞아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잖아요. 경찰 네, 네. 뭐 예, 조모 예, 경무관. 뭐 결국은 달아주자. 뭐 안 됐다라고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런 네.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충격적이니까요. 그리고 뭐 삼부토건 실소유주 서울구치소에 뭐 더 있게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네, 네. 진짜 완전 전방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 옆에서 보실 때는 정말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는 모르는 사이 같던가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정말 절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종호 선배 같은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기 그 구명 로비를 했던 그때쯤 네. 8월 달 그때쯤까지는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통화랑 할 때 자기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뭐 사표 쓰지 말라고 했다 하실 네, 때는 그때는 안 그래도 내가 그때 그 성근이를 내가 뭐 내려가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사표 쓰지 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포항에 내려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못 만났다라는 듯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안 만났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통화를 할 때 그때는 저한테 너는 성근이 안 만났었냐? 그러니까요. 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 사이에
이분이 만나셨나 보다. 음. 예.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지금 공수처 수사는 뭐 그 뒤로 뭐가 좀 진척되는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없죠.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예. 이제 뭐 이종호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예. 어젠가 그저께인가. 근데 제 생각에도 저희 검사를 했던 제 상식에서도 이런 거는 강제 수사가 첫 방이지. 예,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경찰서 뭐 경제팀도 아니고 검찰 형사부도 아니고 고소됐으니까 당신 나오세요. 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압수수색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 끌기라니까 이게 지금 다 김건희 것도 다 마찬가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이 특검을 자초시키려고 음. 지금 저는 그 신용만 내고 있다고 봅니다. 신용만 네. 한마디로. 그렇죠. 뭐 공수처 내부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내부적으로 압력이 세서 맞아요. 예, 수사하고 싶어도 이게 좀 어렵다는 말도 제가 듣기도 정말 했고. 이게 특검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 그 사실 지금 공수처의 그 인력이나 네. 규모로 할 수 있는 너무 수사가 네, 예. 그렇죠. 인력이 너무 아닙니다. 좋고. 자, 이제 부승찬 의원 모시고 2부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광고 간단히 하나 하고 네. 부승찬 의원 모시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포천식 이동 왕돼지 갈비입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장이 한번 수고를 네.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나한테만 있어. 아,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네. 아니 냄새와 이렇게 막 기름이 잘잘 아, 너무 시- 맛있어 보이는데 신경 선하는 아시고. 냄새인가 했어요 이게 지금. 아까부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냄새가 싹 들어와가지고. 네, 저는 부지런히 먹겠습니다. 네, 야들야들 네. 포천식 이동 왕 양념구이 1kg짜리입니다. 포천의 명물 이동식 양념구이 박시영 TV닷컴에서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 와, 푸짐한 한 끼. 야들야들하고 감칠맛 넘치는 단짠의 매력을 가진 우리 김기현 변호사 고생 어, 아유, 저도 고생한다고요. 네. 왕구이 돼지갈비. 바쁜 일상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 전지를 사용해서 12시간 냉장 숙성해서 풍부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한 팩에 1kg 넉넉해서 온 가족이 먹기에 딱 좋습니다. 어떻게 맛이 어떠십니까? 녹아. 녹아. 옵션의 1+1 구성은 더욱더 저렴한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1+1이래요. 우리 부승찬도 네. 부자는데. 와, 나만 빼고 진짜 믿고 먹는 박시영 TV닷컴. 포천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집에서 느껴보세요. 자세한 상품 정보는 박시영 TV닷컴 메인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생한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하나. 야, 맛있다. 이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돼. 진짜 단짠 제가- 쫄깃쫄깃. 네, 최근에 좀 이제 일도 있고 해서 입맛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그 너무 맛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 빠졌다고 막 얼굴이 그러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입맛을 돋구는 맛입니다. 네. 아, 지금 다- 동네 답이라. 청년님이 검사 출신이라 경선 때 안 찍었는데 제가 용기 있게 어떡해, 나와주셔서 어떡해.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왜 안 찍었어요? 자, 저희가 쇼핑은 후원이다. 쇼핑몰 광고 하나 보시고 바로 저 분수찬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이거 치워주세요.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자, 부승찬 의원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가난한 의원. 어머, 진짜요? 부승찬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산 신고 가장 그 하이였죠? 아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예. 저희 어머님을 예. 재산 신고에 넣었습니다. 다들 고지 거부하는데 여기 일부러. 넣었어요. 너무 안 좋아서. 진짜요? 제가 아까 그 부승찬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후원 회원도 오픈 채팅방에 가장 가난한 의원이다. 근데 이제 정말 괜찮은 의원 아니냐 그랬더니 벌써 후원은
계좌를 알고 막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승찬 의원님은? 아니 뭐 두 분은 민주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 보배들이죠. 예.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다음에 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내 부대표로 활약하고 계시죠. 또 네. 뭐 국방위는 지금 계속 합니까? 국방위는 아예 안 열리고 이게 있습니다. 안 열리죠, 위원장이. 예, 예, 간사 선임조차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일정이죠. 예.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또 간사께서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바람에 김병주 의원님. 맞다. 간사시구나. 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법사위라든지 운영위에서 이제 체병과 관련된 네. 이슈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국방위까지 열려버리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곤혹스럽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에 참여하고 계시죠? 예,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는 거 봤는데 네. 대통령실. 예, 저는 대통령실만. 네. 예. 예. 한 놈만 팬다. 이거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거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당 지도부에서 또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네. 아마 국정조사까지는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훈 위원장님은 네.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술 못 먹고 도망가는 의원? 맞아요. 한 번 자리를 했었는데 도망가셨더라고요. 아니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 부승찬 의원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예. 그 권력과 안보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출판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책을 같이 쓰자. 네.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쓰면 반드시 국회의원이 된다. 황운하 네. 의원도 됐고 네, 저도 황운하 됐고. 의원의 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는가 그 책하고 권력과 안보를 이제 그 책 근데 이제 냈어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고초가 좀 따릅니다.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예, 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네. 어쨌든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네. 저를 유혹하러 꼬시러 네. 나온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녁에 술을 한잔 하는데 사라지셨더라고요. 김기현 변호사님 부승찬 의원 예. 처음 뵀죠? 아닙니다. 아니요. 사실은 예. 부승찬 의원님하고 제가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친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안 거는 상당히 오래된. 뭐 안 좋은 일로 안 건 아니죠. 검사와 검사와 피의자 뭐 이런 걸 피의자. 만난 건 아니죠. 압수수색 들어간. 예. 그런 거 아니고 아, 예전에 보좌진. 예, 예. 네. 김광진 의원. 네, 김광진 의원 할 때도 저 최재천 의원 보좌관을 했었으니까요.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의 친구가 네. 저 이제 김종대 의원 보좌관 할 예. 때 밑에 비서관으로 있었죠. 그래. 저는 제 친구를 보러 갔는데 항상 그 옆에 이제 저기 앉아 계셔서 네, 그렇군요. 인사를 항상 드렸던. 예. 이렇게 아니, 근데-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네, 아까 저 민주당 의원 중에 그 보고 싶은 의원이냐 우리 이 자리에 2부에 늘 초대를 이제 할 거다 했더니 부승찬 의원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아니 제가 1번 부승찬 의원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이재현 위원장님은 들었는데 김기현 변호사는 그 얘기 없던데. 원래 나오시기로. 아니 돼 있는 사람 어떻게 또 보면. 우리 김기현 맞아, 의원님 맞아. 너무 순진하신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유. 첫 번째 이야기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네. 이거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인데 대충 국민들도 다 예상했을 거예요. 저럴 거다. 그러니까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네. 대충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열받아 네. 들을수록. 이재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그 김영민 의원님이 얘기했었나요? 검찰이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소환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경호실 내의 어떤 뭐 장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특혜를 떠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이제 편의를 봐주는 걸 떠나서 그 김 여사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그냥 그렇게 해준 거라면 결과도 결국은 김 여사가 원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밖에 봐야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디올백도 이제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백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를 하려면 바로
가방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줬냐고요? 이제 다시 세탁해서 가방에 이제 상자에 넣고 있겠죠. 상자에 넣고 있고. 과연 그럴까? 그 누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게 네. 못 돌려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네. 태그를 뗐다. 택을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썼는지 안 썼는지의 핵심이 네. 택을 뗐는지 안 뗐는지잖아요. 아니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네.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했죠 비서실장이. 아니 근데 그 뒤로도 너무 네. 많이 말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매듭을 지려면 네.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안 썼다는 거를. 네. 근데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뭐 공개를 못하는 건 이미 뭐 사용됐거나 뭐 아까 태그 뗀 거라든지 선물했을 때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운영위에서도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뭐 많아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국가안보,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그다음에 대통령실 모처의 보관 이게 전부예요. 저는 이제 그 유모 행정관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아니 이 가방 왜 택이 떨어져 있냐, 왜 썼냐라고 하면 유모 행정관이 제가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야. 완전 뒤집었을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유모 행정관의 그 존재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영상에서 본 거에는 그냥 김 여사밖에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김 여사를 불러다가 너 왜 이 가방 어쨌어? 나 유모 행정관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 이러면 그 다음에 유모 행정관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모 행정관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와 검찰 측이 말을 이미 얘기가 끝났고 야 유모 행정관이 내가 준 걸로 할게. 유모 행정관 먼저 불러다가 조사해. 이래서 유모 행정관이 먼저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는 그 전에 이제 말이 검찰이랑 맞춰졌다는 거죠. 음. 그리고 원래 수사를 하려면 유모 행정관과 이제 김건희 여사를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그렇지. 조사를 해서 말을 못 맞추게 해야 되는 그렇지. 건데 네. 그냥 뭐 유모 행정관 불러다가 얘기하고 언론을 싹 흘리고 간 본 다음에 그다음에 김건희 불러서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로 그 잘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로 그야말로 그 흉내내기. 이거는 신용만. 근데 이게 지금 수사 방법으로는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지적하는 게 대질 신문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최재형 목사하고 네, 대질을 네.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본질이 이제 그 문제인데 네. 이걸 생략을 했고 그리고 뭐 진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네. 네.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황제 조사다 뭐 여러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검찰이 늘 그랬기 때문에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총장을 또 패싱해서 이게 더 그렇죠. 논란을 네. 키웠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원석이는 성역 없다, 애회 없다, 뭐 자꾸 그런 특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국민 앞에 좀 사과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의원님은? 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치고 뭐랄까 짜놓은 각본 같은 느낌이 아니 드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얼굴을 봤을 때는 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검찰 인사 때와 표정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쇼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두 가지 오늘 출근길 이제 기자 질문답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기대는 하나는 이제 사의 표명이 직접적으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이 있을 것 같고요. 있었을 예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는 워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에이, 나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이원석. 왜요? 그때 7초간 정적할 때 에이, 이게 지금 나는 이원석이 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용화대와 다 맞춘 거라고 봐. 이원석도 어느 정도 자기 모양새 네. 명분을 좀 세워주는 척하면서도 근데 만약에 지금 부승찬 의원님 말대로 그런 어떤 불쾌감이 진짜 있었으면 네. 사표를 바로 냈어야지. 지금 안 내잖아요. 아니 그건 쫄보니까 못 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너 액션 여기까지만 해. 네.
알았어, 너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안 돼. 그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 거 치고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어떻게 뭐, 보세요, 이게 김경민?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제 검찰에서 어떤 그냥 전형적인 딱 관리형 검찰총장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두 달인가밖에 안 예, 남았는데 예, 예. 퇴임 후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청문회 이제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대통령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예. 검찰 구성원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네, 이제 하네. 후배들한테 잘 보여야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보기에 용감했던 총장으로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러니까 굳이 정권하고 완전히 각을 세워갖고 하면 본인이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좀 정권에 너무 밀붙어서 막 하는 거 보면 후배들 맞아. 보기 좀 그렇고. 그 정도 스탠스. 예. 그러니까 얘 딱, 워딩이 나왔다. 딱 그냥 진짜 무난한 행보다.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소환을 했냐. 그동안 뭉갰다가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문회가 네. 있잖아요. 네. 26일 날. 네. 예. 그걸 이제 피해가려고 불출석하려고 명분내려고 하나가 있고 2심 판결이 도이치모터스 9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전에는 뭔가 해놔야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4명의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 다들 김건희 조사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론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뭉갤 수는 없다. 뭔가 이제 매듭을 좀 제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지금 시점에 조사한 계속 지금 뭉갰잖아요 그동안에. 네. 근데 김건희 특검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이렇게 쇼를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 진짜 특검이 필요하는구나. 당위성만 더 키워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제 중앙지검장이 보고도 안 하고 네. 이렇게 자기가 그냥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그 해명한 것도 보고하면 허락 안 해줄까봐 음. 아니 근데 그냥 저는- 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더 큰 힘이 그러니까 용산이 작용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협의가 계속 됐을 건데 네. 이 내용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입막음을 한 거잖아요. 철저히 비밀에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영부인이랑 직접 얘기를 했든 이렇게 이제 그게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짜고 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그러니까 월선보고라고 하잖아요. 나를 넘어서서 내 윗사람이랑 직거래를 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이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패싱한 건데 이거는 아래에서 나를 패싱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15일이 이제 임기 마지막인데 그때까지 거의 뭐 내 부하들마저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이제는 그때까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느냐 안 되느냐. 이현석이 한동훈하고 좀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이현석 총장이?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네요. 사실은. 이현석은 거기까지 머리를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 사실 한동훈의 당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럴 것 같고 지금 보면 아까 모욕적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밤 11시 20분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 얘기는 결국은 디올백 관련해서 수사 다 마치고 마지막에 조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시점에 연락한 거잖아요. 네. 되게 그거 그렇죠. 고치는데 한두 시간 걸리니까. 네, 네. 잘하시네요. 다녀오셨어요? 아유 많이 해봤죠 우리. 아까부터 수상하시더라고요. 아주 우리 많이 해봤어. 범죄자의 심리를 빠삭하게 알고 계셔. 네. 유경험자죠. 아니 그래도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디올백 하는 중에 네.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뭐 총장이 직접적으로 수사지를 못하게끔 네. 추미애 장관실을 그렇게 네. 해놨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변명은 되잖아요. 너무 웃기죠. 그 이것도 이제 변명도. 변명으로 되는 건데 네. 의지만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둘이 부부관계니까 그렇죠. 지휘하지 네. 말라고 한 거지. 예. 언제부터 추미애 장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추미애 장관이 나오십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를 속 시원하게 사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일 나오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특검 명분이 더 세졌다. 이건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26일날 청문회는 그 김건희 청문회는 아무튼 주요 증인들이 많이 출석은 안 할 것 같아. 지금 네. 핑계대고.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국정조사 바로 들어가겠다. 네.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고발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댓글 관련해서 댓글팀 관련해서 진상규명 테이프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거 나경원과 한동훈에 벌어졌던 공소 취소 청탁 이것도 이 대응을 하면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 네. 수사를 촉구하고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동훈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들었을 텐데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는 최혜병 특검 재의결, 그다음에 방송 장악 중단에 대한 니네 입장이 뭐냐, 당 지도부의 입장이 뭐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당대회가 끝나거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당대회도 재밌지만 네. 저쪽 전당대회가 더 재밌더라고요. 정말.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원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원래 싸움은 개싸움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파이트, 너무 많은 게 파이트. 나와서 어지러워요. 막 보다 보면 어지러지래 이게. 그러니까 야, 사실 근데 진짜 네. 한동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얇죠. 우리가 나경원이 싫어도 나경원이 혼자 내 거 청탁을 만약에 네. 취하해달라고 소송 취하를 자기 얘기만 했어도 네. 나경원 입장에서 설마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포하는 의미는 네. 네. 국민의힘 쪽을 다 이렇게 하라는 내포는 있을 수 있다 봐요. 네.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네. 자기 거가 풀리면 나머지도 풀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한동훈이 네. 네. 저만 얘기했습니까? 네. 저만 했다고요? 저만 빼달라고 했다고요? 네. 네. 하는데 야, 정말 진짜. 그걸 보는데 그 우리 만화 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뿌뿌 하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열받는 게. 아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부승찬 의원님 한동훈 그 특검법 추진할 때요. 네. 이거를 전략을 잘 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대로 하면 윤석열하고 지금 연결된 고리가 댓글 사주나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같이 고발 할 사주. 거냐 고발 사주 다 네. 있는데 그렇게 할 거냐 원칙대로 네. 아니면 윤석열하고 관계된 거는 약간 좀 빼고. 뒤로 빼놓고 한동훈하고 관련된 걸 먼저 칠 거냐 이런 전략적으로 진짜 고민. 완전 이뭐 공감.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에서 1호 네. 특검 법안으로 이제 법사위에 저 상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민주당하고 협조하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8월 임시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당 대표가 되더라도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강을 건넌 나경원, 원희룡 네. 세력들과 과연 이거 조율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는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는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아까 했던 윤석열 예, 내용을 얼마나 그래서 포함할 그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안이 올라온 상태라 그거를 이제 심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네.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율 과정이 있겠네요. 예, 예. 정무적인 이제 예, 중요한 예. 부분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뭐 그 얘기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네. 같으니까. 자, 남북 관계를 이제 부승찬 의원 나왔으니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너무 저기 여러 일들이 터지는데 오물풍선도 터지고 예. 그다음에 수미테리 예. 그 미스테리예요. 그게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뭐 있는 것처럼 네. 언론이 그 장난질을 치던데 수미테미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 갑자기 사퇴했어요. 예. 이 정국이 지금 미국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수미테리 사건은 이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일명 스파이 활동을 한 게 이제 10년 정도 이루어진 거고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했던 거잖아요. 추적을 했던 건데 이게 놀라운 점은 이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걸쳐서 그런 중요 정보 사항을
국정원, 그다음에 외교부 관료들에게 이제 제공을 한 죄. 그리고 이제 뭐 기소장에도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캡처 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직원과 거기 이제 참사관이죠. 참사관과 이제 통화한 내용, 문자 주고받은 내용들이 전부 캡처 떠서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행당했다는 얘기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망가뜨려서 이 모양 이 짝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정보를 제공한 건수라든지 이런 걸 넘버링해서 쭉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8건, 그다음에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2건, 윤석열 정부에서 20건 정도 20건에 달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네, 2년밖에 안 됐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역대 정권을 떠나서 상당히 그 아마추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네. 호텔 털어갖고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예,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도 상당히 명품 그 몰에 가서 국정 직원이 직접 카드를 긁고 뭐 네. 이런 게 또 네. 동영상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산 거를 또 직접 차까지 또 실어다 주고. 뭐 이런 것들 들여다 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낱낱이 다 찍힌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정보에 대한 기본 컨셉만 알고 있으면 문자 메시지는 상당히 위험하다. 감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미동맹 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한국 정보원이라 보고 그거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이든 정부 이제 총선을 미국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거를 딱 친다는 게 한미동맹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는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실 도청됐을 때, 네. 도청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세게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꾸 떠올라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우리 정부의 대미 정보 수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건이라는 근데 이 점에서 스미테리라는 이분은 그동안의 기고문이나 여러 가지 주장했던 걸 보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게 평화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네.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 아니거든. 아니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장과 관련된 데서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한미동맹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고를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공소장 맞죠? 공소장이죠. 예, 그거. 공소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됐거든요. 평화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언제 끝날까요? 이 삐라뿌리 한쪽은 삐라 보내고 한쪽은 오물풍선.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게 완전 티포텟 전략이거든요. 주고받기식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이 대북 전단을 뿌리지 않으면 오물풍선이 날아오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현재 상황은 대북 전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내법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항공안전법부터 시작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법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거를 실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런 것들을 다 해냈고 해냈죠. 금지를 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기하고 있는 네. 방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경 지역에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유엔사 관할이거든요. 유엔사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기구나 뭐 항공기나 그다음에 이제 무인 무동력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 규정과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뿌려지고 북한이 어물풍선을 뿌리고 다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이제 전면전으로 전전선에 걸쳐서 확대를 하는 건데 사실은 대북 확성기와 관련돼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즉 라디오를 통해서 송출되는 대북 심리 방송 이게 상당히 큰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최고 전함을 훼손하는 걸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라디오를 예, 라디오 송출 라디오 방송이 송출이 되는 게 이런 것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과거에 15년도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황병서가 직접 와서 총정치국장이 직접 판문점 회담에 참여해서 북한 당시 총정치국장이 참여를 해서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민감해요. 뭐냐면은 이 북한 방송은 북한 주민들, 인민들이라고 하죠. 인민들의 대다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외부의 정보에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우면 다른 국가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 수령이라는 게 무오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방송을 통해서 뭐 일기예보가 나오고 장마당 뉴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야 우리 상상도 못한 것들을 한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헛살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령제 국가에서의 그런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심리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으려는 취지가 상당히 강해 북한 입장에서 그건 보여줬고 이전에 아까 15년도에도 보여줬다는 네. 말씀을 드고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전선에 걸쳐서 약 4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맥시멈 나가봐야 2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막 시끄럽기만 한다면. 예, 잘 그리고 들리니까. 이제 적경 지역 내에서는 다 교육을 받고 충성도가 충성심이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해요. 성분이 그래요? 좋은 사람들.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라디오 송출 같은 게 또 다른 북한의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 그 지지 의사를 그 바이든이 표명을 했고 뭐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도 그렇고 그러면 트럼프가 거의 될 것으로 예.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이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11월 대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가 부통령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의원 제도가 있고 예, 선출하겠죠. 대의원들 300명 이상의 네.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상황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미셸 오바마가 등판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힐러리 등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8월 9일까지인가요? 8월 초까지 계획돼 있는데 그때 과연 트럼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누구냐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 시점에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승계할 수 있는 거는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선거라는 거는 이기는 전략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나서 판을 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에 성적이
랑 해서 이제 그 주먹을 사진. 사진이 그 뭐 퓰리처상을 받은 예, 예. 작가같이 네, 네. 그 사진 때문에 상당히 이 사진 나오는 네. 이 사진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결국은 대선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된다고 쳤을 때 트럼프가 된다고 쳤을 때는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장관 보좌관을 하면서 정말 외교적으로 힘든 사람이다. 네, 외교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네, 한국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동맹 거저 먹으려고 한다. 돈 내놓으라는 맞아요. 거지. 예, 방위비 그 다음에 분담금. 이제 네. 일기 때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피기뱅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지저금통.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지저금통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 관계에서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핵 동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단순 외교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어요. 우리 외교에 있어서 미국 말만 잘 들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 올인하는 외교를 했지만 지금 상황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부터 외교적 전환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칭 전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건데 해칭 전략은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 전략이에요. 보험 전략. 이쪽에서 리스크가 있을 때 이쪽에 보험을 들어놓은 전략이죠. 그동안에 우리 외교 전략은 해칭 전략이 주를 이뤘어요. 미국과도 가까이 지내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한쪽에서 리스크가 있을 때 이쪽에서 보완하는 그런 보험적인 해칭 전략을 추구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인 전략을 올인 전략을 쓰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는 한국하고 상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김정은하고 친해. 그다음에 뉴욕 양키스 경기를 같이 봐야 돼. 뭐 이런 표현들을 윤석열은 언급이 없어. 예. 그리고 이제 뭐 푸틴 맞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었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뭐 시진핑과의 뭐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 진영 외교, 바이든이 추구했던 가치 진영 외교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한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술을 안 먹잖아요. 큰일 났네. 그거 중요하네. 그러네. 좀 쉽지 공감대를 않을 것 형성할 수 같아. 있는 게 없네. 네. 그네, 노래는 그네. 어떤가요? 윤석열 대통령 노래 좋아하시잖아. 그러게요. 그렇죠. 트럼프 노래 부르는 거 못 봤네. 노래 좋아하나?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 그리고 여론조사 꽃 결과들도 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잠시 광고 하나 하고 그 얘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또 관심이 많으시죠? 그 전에 부승찬 의원의 후원 계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가장 개혁적이면서 가장 가난한 의원 부승찬 의원 농협 351-1304-2855-93입니다. 아니 실제로 의원들 그 뭐죠? 그 재산 신고가 네. 공개돼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궁금해요. 찾아봐야겠어요. 아니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 국회의원 재산신고 후보 시절에 재산신고를 했는데 연합뉴스 벨기에 특파원인 모 기자가 재산신고한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왔어요. 영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네, 큰일 난다 이거. 허위 신고하면 큰일 난다. 우리 저 대변인님 당선돼도 이거 날라간다. 빨리 고쳐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런 직접 여담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아 근데 이번엔 찾아오겠습니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 이번에 신고를 다시 했거든요. 예. 우리 비서관 얘기로는 조금 올라갔다고. 고지 거부를 풀어서 네, 지켜봐죠. 자, 코어 밀크시스 영상 광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네, 코어 밀크시스 건강과
간 건강이죠. 간 건강과 음주 간 해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어 밀크시슬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이상 손상돼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네. 간 회복과 관리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간단한 음주에도 간 회복은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72시간. 술 먹지 마. 이겁니다. 음주 하루 휴식으로 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간 건강 대표 원료인 밀크시슬과 음주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 ELC40을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이 바로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챙기시고요. 특히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알씩 드시다가 술자리가 있으면 음주 전이나 후에 한 알 더 드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다. 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 저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이지은 변호사님이 네,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네. 혹은 최혜병 특검 통과가 된다면 네, 예, 가능성은 최혜병 특검 통과 가능성은 좀 적지만 예.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못 가나?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정당인이라? 네, 특검법에 보면은 당적이 있는 사람은 일단 특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수사관으로도. 그리고 당적이 있었던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기한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특이해. 보통은 뭐 몇 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그러네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기한이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나 50년 전에 자유당원이었어. 막 이 사람도 안 돼. 당적.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네.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 결과 좀 보여주시고 최고위원 선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론조사 꽃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일리안하고 공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안 맞을 거다. 약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제 1인 2표잖아요. 지금 최고위원 선거. 네. 1인 1표로 이 조사 방식을 했어요. 데일리안하고 공정은. 근데 또 한 가지 추가로 발견된 게 뭐냐면 나중에 질문지를 보니까 말이죠. 이 질문지를 좀 바이어스가 굉장히 끼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역 국회의원, 뭐 전 국회의원, 정봉주 의원은 전 국회의원, 나머지는 현역 국회의원 이렇게 해놨는데 공교롭게 민영배, 전현희 두 분만 민영배는 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이렇게 해놨고요. 전현희는 현 의원 이러면 되는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정봉주, 이현주, 민영배, 김민석, 전현희 순으로 데일리안 조사는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고 또 여론조사 꽃이 주말에 조사를 하니 그걸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방송에는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아니라 다를까 저희가 해봤더니 저희 결과는 거의 지금 5개 지역 순회 경선한 흐름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여론조사 꽃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클래스가 다르다. 아이 그럼 수준 차이 나지. 자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나머지는 뭐 이번에 이제 표집은 보수 쪽이 좀 많이 잡혔고요. 전화면접조사 ARS와 공이 진보보단 보수가 좀 많이 잡혔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당대표 선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했더니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 원래 실제로는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룰은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8월 18일 날이 이제 전 당원대회잖아요. 당원대. 네. 당원대회 뭐 2, 3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때 여론조사 방식은 ARS 방식으로 하되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니까 그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이렇게 조사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가 56.6, 김동완 5.3, 김지수 0.2가 나왔는데
없다가 33.7, 잘 모르면 4.1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걷어내고 백분율로 하면 거의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밑에 이재명 대표가 72.2, 김두관 4.0, 김지수 0.2가 나왔는데 없다 20.2, 잘 모르면 3.3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 장도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 이제 그 ARS 조사 그 다음 장 앞에 한 장 더 있는데 캐티 다음에 ARS 조사가 있는데 그 없어졌나요? 그 다음 장 당대표 쪽이에요. 최고위원이 아니라 왜 갑자기 당대표에서 최고위원 확 넘어가 버렸지? 없습니까? 네. 자, 네, 이 장을 올려주세요. 이게 이제 ARS 조사 앞에는 아까 캐티 전화면접 조사고요. 이재명 대표가 83.5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왔는데 좀 올려주세요. 밑에가 안 보이시잖아요. 예, 83.5가 나왔는데 김두관 8.1, 없다 5.3, 잘 모르면 2.2가 나왔는데 이걸 환산하면 이것도 한 90%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5개 지역에서 얻은 표가 91.7이죠 당원들에게. 그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 선거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봤을 때 없다 잘 모름 제외했을 때 정봉주 38.8, 전현희 33.6, 이현주 25.8, 김병주 26.4, 김민석 25.2, 한준은 15.1, 민영배 13.5, 강선우 11.9로 나왔는데 이거는 200%로 잡은 겁니다. 복수응답으로 잡았으니까 이걸 반으로 줄이시면 돼요. 네, 네. 대략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뒤에 이게 이제 그 다시 한번 뒷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뒷장은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 지지정당 없다는 걸로 플러스해서 잡은 겁니다. 앞에는 민주당 지지층만 잡은 거고 이거는 무당파까지 해서 잡았을 때 정봉주 37.7, 전현희 33.1 순서대로 나머지 25.5 이현주 뭐 이렇게 순서대로 김병주 25.5, 김민석 25.2 이 순으로 나옵니다. 자 뒤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ARS 조사 방식으로 실제로 하거든 여론조사를. 네. 그걸 했을 때 없다 잘 모름 제외했을 때 정봉주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는 44.7, 전현희 23.6, 이현주 22.7. 근데 김병주가 36.9로 2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위는 김민석 26.4, 한준은 15.2, 민영배 8.8, 강선 14.1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실제 결과 그 다음 장 실제 결과는 이 조사 결과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 이 룰대로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봉주 44.2, 김병주 36.8, 김민석 26.4 이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앞으로 3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변수는 굉장히 많고 바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조사하면 여론조사 30% 반영되는 비율은 이런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총합 그 뒷장 보여주시면 실제 결과는 정봉주 21.7, 김병주가 16.2, 그리고 전현희 13.8, 김민석 12.6, 이현주 12.3, 한준은 10.4, 강선우 7.0, 민영배 6.1 이 순으로 실제 5개 지역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특이한 거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성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여론조사 해봤더니 남성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압도합니다. 근데 여성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김민석, 전현희 후보가 앞서고요. ARS 조사에서는 김병주 후보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정봉주는 남성에서 인기가 많고 여성에서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흥미로운 건 2순위 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를 따져봤더니 1순위, 2순위 두 가지를 네. 뽑잖아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현희, 정봉주, 이현주 순위에서요. 2순위는 1순위는 정봉주가 앞섰고 근데 ARS에서도 1순위는 정봉주가 앞섰지만 2순위에서는 김병주, 정봉주, 김민석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다 1, 2순위를 같이 받고 가치가 동등합니다. 1순위나 2순위가 똑같은 한 표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순위 표를 누가 많이 1순위도 중요하지만 2순위 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 40, 50대에서는 정봉주가 강세,
그다음에 5, 60대에서는 저기 전현희, 이현주, 김민석, 김병주 이런 분들이 강세인데 확실히 40대하고 50대에서 좀 정몽주 의원이 남성층에서 지지가 좀 강한 게 지금 지지로 이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몽주 의원이 실제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맞는 거냐 수석 최고위원은 정몽주 의원이 맞는 거냐부터 이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분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정몽주 의원 지지하는 팬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뒤바뀔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 3주 동안 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거티브가 후보 간의 네거티브는 좀 없는데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본인이 좀 싫어하는 분들 이렇게 좀 네거티브 약간씩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는 그런 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판단을 좀 존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고요. 현장 연설들 혹시 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평가해 본다면? 저는 현장 연설을 보고 정봉주 전 의원께서 1등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도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3분의 이제 현장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차별성, 선명성에서 정봉주 의원이 가장 앞섰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탄핵과 윤석열 심판에 대한 너무 강렬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상당히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캐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제 그게 실제로 제주도에서 1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2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1등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5개 중에 그래서 상당히 뭐 대세론적으로 추세선 자체가 꺾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약간 의외였어요. 주불리 나는 우리 김병주 의원이 너무너무 잘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니 연설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올 줄은 본인도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전화 오셔갖고 위원 나 꼴찌인데 좀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런 전화 받고 막 이랬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여론조사 나 꼴찌래 막 이러면서 도와줘. 야. 그분이 그렇게 강단 있고 이렇게 하시는 줄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분을 인천공항에서 뵀거든요. 네. 이종섭 장관 출국 사태 때 예. 잡으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막 핸드폰 켜고 방송하시면서 어떤 의원님이 다니면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일로 와봐요. 그러면서 막 해병대원 입고 있으니까 와봐요. 방송 좀 해봐요. 내가 구독자가 많아요. 말. 진짜? 20만. 네, 이러면서 그냥 방송했는데 그냥 저는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니 김병주 의원이 매력이 넘치고 이번에 너무 이제 귀여우세요. 맞아, 이번에 맞아. 서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분야에서. 그럼요. 정신 나간으로 그냥. 네. 아니 그거 저도 방송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게 보통 불합발이 아니야. 이게 소통 능력이 대단하시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 내가 어떤 거를 세일을 해야겠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를 너무 잘 알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은 분명히 치고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뭐 2등까지 몰라도 3위 안에는 무조건 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하시더라고. 저는 김병주 의원님은 뭐 이렇게 귀여운 모습 먼저 봤다고 하시는데 저는 되게 강한 사성 장군의 모습을 먼저 본 거예요. 사성 장군이신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정신 나간 국힘 의원들하고 뭐 사과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완전 반전 매력. 귀여우신 거예요. 전혀 달라요. 싱글 네. 소탈하시고 그래서 와 이분 되게 반전 매력 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분이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막. 연설은 어땠어요? 이번에 연설 다른 분들 연설 누가 눈에 딱 들어오던가요? 3명이 네. 그러니까 13분 중에서 제일 처음 13분 네. 중에서 3명이 참 잘한다 생각했었는데 사회 보셨으니까. 저 사회 봤으니까요. 예. 네. 그때 이제 김민석 의원님 정말 잘하시고 네.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님 잘하시고 강선우 의원님도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순위는 좀 이제 저기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세 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김기현 저 변호사님은 혹시 연설 보셨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아 근데, 보긴 봤어요. 예, 실시간으로 뵙지는 못했고. 예. 누가 그랬는데- 눈에 딱 들어오던가요? 저는 역시 김병주 의원님이 김영수 의원님도 잘하셨어요. 이런 면이 네. 있으셔. 아니 이게 저도 비슷한데 사실은 연설 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 3명이었어요. 정봉주, 김민석, 김병주인데 솔직히 정봉주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 잘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고 네. 저 또한 예상을 했고 네. 김민석 의원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했고 정봉주 의원도 잘했고 그런데 제일 뜻밖이었던 분이 바로 김병주 의원이었어요. 아유, 막 그 박수기도 정도로 하잖아. 잘할 줄은 몰랐어요. 박수유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쇼맨십도 원고 있고 맞아요. 예, 네. 쇼맨십. 그 장례를 지겹지 않게 네. 그러니까 쫙 윤활유처럼 네. 야 그거 한 사선 의원 정도 되는 분이 나오는 포스인데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계속 웃음이 나오게 재밌게 예.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야 예. 그래서 내가 야 이 저 세 분은 들어가겠구나 5위 안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 그다음에 이제 등수로 보면 이제 전현희 의원이 네. 들어와 있고 전현희 의원도 이제 서사가 있잖아요. 네. 권익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이런 게 있고 고초를 받았죠. 또 이현주 의원도 매부쇼나 이런 데서 그 대정권 투쟁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꽤 있죠. 그리고 어. 사실 이제 전현희 의원님이 이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제가 이번에 신변보호 신청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 공익제보자 도와주는 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그분들 도움을 받겠는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도움을 받게 된 그 과정에 전현희 의원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전직 권익위원장이시기도 하시고 이 부분에 잘 알고 계시니까 네네네.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우셨나 봐요. 혼자서 이렇게 막 뭔가 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도움을 신청해라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는데 왜 쓰지를 않느냐라는 말을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해주고 제가 싶으셨나 봐요. 전현희 예. 의원을 만나면서 저희도 이제 방송 같이 해보면서 느낀 거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변호사하고 또 치과 의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예를 들면 그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는데 일반론적이 아니라 법적 해석 막 이런 거 규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시행령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분석을 잘해서 저쪽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치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진짜 제대로 할 것 같다는 그런 신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문제 한준호 의원도 굉장한 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언론 개혁을 확실히 할 사람이고 또 양평고속도로를 네. 싸웠던 분이고 민영배 의원은 또 당원 주권에 굉장히 앞장도 썼고 호남의 대표성 그리고 사실 수도권 의원들만 있는데 유일하게 지방을 대표하는 의원이시거든요. 지금 있는 네. 후보들 중에는 또 강선우 의원은 또 대변인으로서 이재명 대표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똑소리 나는. 근데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상당히 목소리를 아무튼 세게 나고 김건희를 네. 딱 타깃으로 두고 김건희 정권 이거잖아요. 예. 세게 하시던데.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게 이제 저는 해병대 순직 사건 활동을 계속 해오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 쪽에 많은 도움을 주거나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들이 또 누구예요?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아. 초창기부터 저희랑 활동을 많이 같이 해주셨고 많이 와주시기도 했고 그랬고요.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시래요. 그렇구나. 예. 지금 그게 있잖아요. 5위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니까요. 3위부터 5위, 6위 정도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또 호남에서 표가 좀 나올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의외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네. 사실 우리 원내에서는 처음 그 선거죠, 이번에. 네. 아니 의원들하고 이제 얘기 나눌 때는 음. 제일 확실한 카드가 민영배 의원님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약간 뭐 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폭망한 케이스잖아요. 좀- 저희 의원 저랑 친한 의원들은 전부 민영배가 그냥 독보적 1등. 그러니까 배지들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아니 여전히 확인이 돼. 여실히. 아니 그 근데 안에서 이제 뭐- 보는 거랑 이게 다른가 봐요. 아니 설화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약간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다양한 당원들의 심리 이런 걸 배지들이 오히려 여의도에 많이 갇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이제 초선들은 그나마 당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이번에 되시긴 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이 맨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감각이 떨어져 있죠. 근데 뭐 지금 이 추세가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변수가 없으면. 그거는 뭐 괜히 말을 했다가 변수가 설화에 낄 것 같아서 굳이 안 하겠습니다. 변수가 없으면 그래도 저희 그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신사적으로 잘
되고 네. 멋진 모습으로 예를 들면 멋진 포지티브한 모습으로 선거 잘 전환 가고 하는 있는 거예요. 것 네. 같습니다. 후보들끼리 네. 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험한 네. 얘기. 맞아요. 당대표 선거 때 뭐, 김두관 의원이 좀 그래서 문매를 좀 맞은 거 빼고는 네. 최고위원 선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보면은 막 진짜 어질어질한데. 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도 확실히 그 전에 지난번 당선될 때 77.7%는 네. 이번에 이제 90%를 상회하고 있고 네. 대략 그쯤에서 90% 내외에서 그 득표를 그 끝까지 지키실 것 같아요. 대략 그 지금 분위기상 보면. 그래서 그거는 압도적인 승리가 좀 예상되고 시도당 선거에서도 흥미로운 게 꽤 많았는데 두 가지 지점을 뽑으면 뭐 인천 같은 경우 파란이 일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선 의원이 졌죠. 네. 맹성규 의원이시고 원외 고남서 네. 그 부청장했던 원외 인사가 이제 되는 파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맹성규 의원에 대해서 권리당원에서 그동안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구 경북 뭐 이런데 부산 경남에서 대거 이번에는 시도당 위원장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경북에도 후보가 다섯 분이 무려 도전했고 거기서 이영수 위원장이 됐고 대구에서도 세 분이 도전해서 허소 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쟁쟁한 분들이 다들 이번에 뛰어들었어요. 부산도 지금 4파전이죠. 네, 경기도당 선거에서 네 4파전이죠. 명.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 대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권이라는 거 기초단체장 이하 공천권은 시도당 위원장에 넘어간 상황이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힘이 세졌어요. 솔직히 시도당 위원장에 힘이 세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흔히 말하는 무게감이 좀 나오는 뭐 이렇게 정치력이 좀 있는 분들이 대거 도전했고 과거는 그냥 추대하거나 뭐 네. 이러고 끝났는데 네, 지금은 추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지금 면이에요. 경기도당도 상당히 선택이 어려운. 누가 1등을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모르겠어요. 김승원 의원님, 그다음에 네. 강득구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민병덕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나오시잖아요. 네, 다 훌륭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누굴 찍어야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보고 뭐 좀 변수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뭐 혹시 이런 게 변수 될 수도 있겠다. 혹시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을 누구로 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나올 수는 있죠. 네, 네. 나올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작동할지 이제 일각에서는 뭐 김민석 의원을 미는 분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네. 또 뭐 김병주 의원도 좋다. 그리고 뭐 정봉주 의원 당연히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려한다는 분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리고 전현 의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현주 의원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이런 건데 전략적 사고를 하고 당원들이 뽑을 거냐 아니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는 일이다. 가장 잘 싸울 사람 그리고 서사가 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전략적 사고, 종합적 그림, 이재명 대표 옆에 바로 옆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가 과연 많은 당원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죠. 뭐 저는 충분히 많이 논의는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공교로운 건 뭐냐면 좀 있어 또 휴가철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흐름상 보면 이게 막 치열하게 논쟁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은 논의를 하겠지만 다수의 당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기호대로 찍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점쳐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후보들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투표를 어렵게 해보.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아니 기표소 들어가서 네. 엄청 고민했어요. 맞아요. 아니 마지막 그래서 결정은 저한테도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물어보더라고 최고위원 나가겠다 해서 내가 말리는 후보들도 몇 명 있어요. 쉽지 않아? 조성찬? 아니 쉽지 아니 최고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5명 안에 들어가기가 네. 왜냐하면 너무나 쟁쟁한 분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어지간해서는 이번에 그리고 여성 후보가 이렇게 두 분이 세 명 지금 이번에 3명인데 그 중에 2분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분위기상은 그렇죠. 네. 지금 두 분이 되죠. 분위기상은 예, 그래서- 두 분이 될 가능성이 그죠. 높죠. 높죠. 지금 분위기상. 보통 이제 뭐 여성 몫으로 하나 된다 뭐 이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아, 안에 네. 들어오셔. 그 두 분이 또 여성표만 꼭 많이 나오는 분들도 아니세요. 네, 네. 원래 전통적으로 무슨 여성운동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렇죠. 네. 잘 싸우는 맞아요. 분들이잖아. 네, 네, 네. 그 확장력도 있고 네. 중도 쪽에 확장력도 좀 있는 분들이라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후보분들 나름의 다 장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뒤처져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준호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님도 그렇죠. 또 다 너무 이제, 훌륭하죠. 예, 너무 네. 훌륭하고 예.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툭 예. 올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가 정말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김병지 의원처럼 뭐 그런 맞아요. 장이 있거나 예, 예, 예. 이번에 전현희 의원님 또 이렇게 막 다쳐가지고. 위해를 당해 맞아요. 사람들이 짠한 마음도 예, 있잖아요. 예. 막 이런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몰라. 뭔 몰라요, 일이 있을지. 맞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한 민주당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이야기 좀 나눴고요. 내일 저녁 방송은 최강신박 코너입니다. 내일 그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분들 그 강선우, 민영배 두 분 나오시고요. 추미애 장관이 연락이 와서 저희 방송에 반드시 나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박시영 TV부터 나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내일 모시게 됐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퍼챗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구나. 슈퍼챗 저기 연님부터 소개하면 되나요? 어디부터? 멤버십으로 네. 신성호님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밍밍디님,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직관하시는 우리 당 아이유 이지은 위원장님 파이팅. 진실을 밝히는 정의구 의원 김규현 변호사님 파이팅. 그다음에 누구냐? 정윤희. 네. 저분도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인 같다. 예.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수정님 맞죠? SH 정님, SH 정님. 예, 보내주셨고 두 분 새 코너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의 그 용기 정말 감사드려요. 골든행이님도 멤버십 회원이시고요. SH 정님도 멤버십 회원님이십니다. 용기 있으신 김기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한규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멤버십 회원이신데 김기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재은 위원장님도 응원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 우리 빨리 만들어 봐요. 그다음에 히트챗님도 멤버십 회원이시고 저 오늘부터 월요병 없어졌습니다. 월요병 치료제 2번 플러스 히포 이렇게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유러브미님 멤버십 회원이시고 오늘도 거금 보내주셨네요. 황선영님 김기현 변호사님 용기에 응원합니다. 늘 조심하시길 화이팅! 연님도 보내주셨고 해나나님 그다음에 위시위시덤님 이거 멤버십 회원이신 것 같고 네몬트리님도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이 지킵니다. 힘내세요. 투어이브님도 저희 멤버십 회원이시고 김규현 변호사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안 보이는 응원자들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동네 청년님 검사 출신이시라 경선 때 안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그분이구나. 네, 맞아요.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검사를 괜히 했나 봐요. 네. pap하기 싫은 여자님 늘 보내주신 분이시죠. 김기현 변호사님 힘내세요. 그런애님 거금 보내주셨네. 김기현 변호사님이 왕갈비 1kg 사주세요. 아까 갈비 돼지갈비 때. 네네네. 끝나고 먹읍시다 또. 아까 힘내세요. 나라를 구하셨어요. 메시지 강렬하다. 엄채연님 멤버십 회원이시고 세 분을 위해 직관 갈 때 육사심이 가져가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많이 드시라고 푸짐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저분 육사심이 감사합니다. 자주 가져옵니다. 그래요? 예, 멤버십 회원. 네. 좋아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원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 네.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이제 국방위가 열리질 않다 보니까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정말 여기 와서 말씀 미치겠어요. 주셔야지. 여기 와서 정말. 말씀 주셔야지. 그래도 예. 제가 뭐 포항도 다녀오고 지난번에 이제 저 마린론 이제 추락과 관련돼서 이제 포항 또 6주기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람 중사 또 연결식이 3년 2개월 만에 열렸거든요. 성폭행하고 네. 이제 극단적 선택하신 거기도 다녀오고 열심히 이제 우리 순직한 군인분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수장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후원 계좌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가장 가난한 많이 도와드려요. 가장 가난한 국회의원 한 번 더 부수장원인데 띄워주세요. 개혁적인 네. 국회의원입니다. 농협 351-1304-2855-93 네. 열심히 의정활동하라고 17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저 포스터에다가 네. 재산도 같이 자. 우리 김 변호사가 왜 저를 아니, 두번 근데 주세요? 김기현 변호사님도 아까 요즘에 변호사 수입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래서 본인 채널에서 이제 후원 계좌 안내를 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오늘 처음으로 최혜병 사건만 안 다루는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봤습니다. 많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것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제가 또 박대령님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들 계속 쭉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탄소 같은 여자 탄소 AI 같은 여자. 전문가 이재훈 위원장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탄소 같은 여자 그리고 AI 정치 토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성규님도 끝으로 보내줬나요? 오늘 우리 누구죠? 김민기 네. 네. 선배님이 먼 말씀. 길을 네.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슈퍼챗 보내주면서 상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레가 발인이라고 그러네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내일 찾아뵐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요일 방송 이 내부자들 코너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청래 의원이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 이 코너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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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